네, 안녕하세요. 저 아니스에서 기술점 맡고 있는 최용성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예, 첫 번째 세션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네, 오늘 발표드릴 자료는 요즘 다른 저희도 이제 해외 논문 이런 거 보는데 요즘 좀 쓰이고 있는 논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테나 전공을 해서 RF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니스라는 회사에 와서 통신까지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RF만 하면 RF 할 때 안테나 하면 패시브 부분만 대부분 하시고 요즘 이제 어레이 안테나 나와서 이제 액티브가 좀 들어가는 상황인데 오늘 주제는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모 스루풋이랑 부분을 RF 쪽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는 그 관련 주제고요. 우선 이 자료는 우선 저희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안테나의 성능에 따른 스루풋을 검증하고 싶다라고 의뢰가 왔었고 그래서 관련 논문도 찾아보고 저희가 지원한 케이스도 있어서 관련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모는 대부분 모뎀의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안테나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좀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 대부분 이 마이모라고 했을 때는 지금 2x2의 예제인데 안테나 P1, P2에서 수신단에서 입력되는 신호는 서로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섞이게 되면 원래 모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로 페이딩을 많이 거쳐서 수신을 하기 때문에 페이즈가 좀 페이즈가 완전히 똑같으면 신호 자체가 뭉개지겠죠. 근데 만약에 타임 딜레이가 생기거나 페이즈를 약간 틀어지게 되면 수신단에서 걔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마이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지국 장비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말에다가 실제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신호를 두 개를 주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신호는 P1, P2가 장비에서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수신단에서 본 M1, M2 그러니까 섞인 신호가 기지국에서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3GPP에서 두 개를 섞을 때 어떤 매트릭스를 써서 섞으면 수신단에서 마이모가 잘 추출된다 이런 연구 그 결과로 인해서 매트릭스가 정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지국 에뮬레이터에서는 나가는 신호가 P1, P2가 아닌 M1, M2의 신호가 나간다고 우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모 측정을 할 때, 스루풋 측정을 할 때 가장 기본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장비에서 나오는 신호를 서로 분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마이모 측정을 실제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널 분리랑 채널 분산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용어는 솔직히 제가 만들어낸 용어라 학교에서는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널 분리라 하면 보시면 P1의 신호가 M1으로만 들어가고 M2로 들어가지 않으면 약간 아이디얼하게 마이모를 OTA에서 측정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섞이기 때문에 여기서 섞인 신호를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걸 인버스 매트릭스를 적용을 하면 실제 선을 연결한 것 같이 서로 섞이지 않는 이런 채널 분리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마이모 스루풋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가 무반사실의 챔버에서는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에 반사파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필드에서는 반사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임펄스 리스판스가 봤을 때 이게 원신호인데 만약 경로를 해절하거나 아니면 반사가 돼서 들어오면 원 신호가 이렇게 여러 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모뎀은 이 신호에서 만약에 AB 신호가 섞여서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들어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신호를 분석해서 마이모의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채널 분산의 환경도 마이모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말기는 보시면 안테나 포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커넥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통 11개, 12개씩 되는데 그럼 이 포트들은 대부분 4x4 마이모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니멈 4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단말기는 밴드, 주파수를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조합으로 합치면 거의
안테나 포트만 거의 한 12개, 11개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테스트하는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지국 1번, 2번, 3번, 4번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시에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른 8개의 신호가 단말에 입사가 돼야 되고, 또 하나 그다음에 안테나 4x4 마이모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테나 1, 2, 3이 단말에 또 1, 2, 3 다 꽂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런 조합으로 하면 그 단말기 하나당 테스트해야 될 조합은 1000몇 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위칭 박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안테나 1, 2, 3, 4,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밴드 1, 2, 3, 4 이렇게 해서 다 입력한 다음에 그때 이 단말의 포트에 맞게 매핑을 한 다음에 스위칭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실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밴드 조합별로 여기 안테나 스위칭을 다 일일이 다 프로그램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무반사실에, 그러니까 그 실딩이 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들이 모두 다 또 이 안에 실드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상당히 복잡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루풋 자체는 컨덕션으로 아까처럼 측정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측정을 하려면 아까 단말에 안테나 포트가 있었지만 실제 포트 없이 안테나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것 중에 세미 리지드 케이블을 써서도 합니다. 그래서 단말기에 보면 문어발처럼 케이블을 어마어마하게 빼서 아까 그런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실제 필드처럼 마이모 스루풋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OTA 챔버에서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OTA 챔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호가 섞이는 환경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섞이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OTA 챔버 측정 방법 중에 MPEG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멀티플 어네코이 챔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마이모 스루풋을 측정할 때 어네코이 챔버에서 측정하는 방법과 반사 챔버, 그러니까 리버버레이션 챔버라고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우선 무반사실에서 측정을 합니다. 원리는 여기 아까 기기국 장비가 있고요. 그러면 마이모라고 했을 때 포트가 2개가 나오겠죠. 2개가 나온 다음에 채널 에뮬레이터가 거쳐갑니다. 이 채널 에뮬레이터는 A, B 신호가 다 같이 섞이게 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챔버에서 측정하려면 마이모 스루풋은 신호 레벨이 꽤 SMB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좀 증폭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파워앰프를 다 각단에 달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입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필더에서 단말이 느끼는 반사파가 들어오는 환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 있고, 반사파도 중요하지만 그 딜레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사파가 동시에 동의상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신호가 뭉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채널 에뮬레이터에서는 페이즈도 같이 변화를 하게 한 다음에 단말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말의 감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이 앰프를 거친 에뮬레이터를 거쳐서 앰프를 거친 안테나에서 입사하는 신호가 단말에 똑같이 입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스케일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보시다시피 이 챔버는 안테나도 여러 개 달려 있고 이 규모만 해도 상당히 고가의 챔버로 마이모를 처음에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모 측정을 가장 처음 수치적으로 한 부분이 엠팩 챔버로 보통 이렇게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CTI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CTI 기관에서는 미국에 납품되는 단말기의 무선 성능을 측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쓰는 마이모 스루풋의 측정 기본 셋업은 엠팩 챔버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OTA 챔버인데 보시면 이건 옆에 흡수체가 없는 형태의 리버브레이션 챔버입니다. 난반사를 만드는 챔버고, 요즘 EMI 측정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셔서 잔향 챔버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해 쓰고 있거든요. 이 챔버는 또 상당히 또 재밌는 부분이, 저희가 아까 엠팩 챔버만 해도 단말이 고정돼 있을 때 만약 여러 방향에서 돌린 다음에 총 에버리지를 내거나 해야 되거든요. 토탈 파워를 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점은 단말이 계속 움직여서 한 번씩 측정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리버브레이션 챔버 자체는 전자파가 입사되면 이 벽에 계속 반사가 돼서 이 에너지 밀도를 균일하게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 입사하는 원래 무반사 챔버 같은 경우에 메인 파만 남겠지만 반사를 시키게 되면
이 파가 반사되고 다중 경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스루풋을 측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페이즈를 맞추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아예 반사파를 아예 많이 만들어내서 실제 필드랑 비슷한 환경을 맞춥니다. 이 챔버를 지금 활용하고자 쓰고 있는데도 예를 들면 이 챔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안테나가 쏘는 모든 신호를 방향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모두 다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센터에 듀티가 있다고 했을 때 반사가 되고 반사되고 되면 에너지 밀도가 균일해지는데 보통 이 단말에서 나오는 게 어느 방향에서 나오는지 확인할 때는 물론 단말을 돌려서 이 챔버를 쓸 수가 없겠지만 이 단말이 쏘는 모든 에너지를 합친다는 개념을 봤을 때는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측정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전자파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전자파를 측정할 때는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챔버도 마이마 수루프에서는 실제 필드랑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너무 자세히 설명드려서 시간에 맞추려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계에서 조금 연구하고 있고 해외 논문이 나오는 부분이 RTS 챔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RTS는 Radiated Two Stage라고 합니다. 아까 대략 설명드렸다시피 실제 안테나 A1, A2에서 나가는 신호가 수신단에서 봤을 때 섞이는 H12, H21 이 부분을 인버스 측정을 한 다음에 인버스 매트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블을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만드는 챔버가 RTS 챔버입니다. 네, 시간상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네트워크에서 마이너로 측정하는 방법과 저희가 간이적으로 측정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어서 대략 적었습니다. CSI RS라고 해서 단말은 기준에서 내는 신호를 그러니까 인버스 매트리스를 실제 구현해서 네트워크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말이 기준에서 내려온 신호를 측정을 해서 안테나 두 개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런 매트릭스를 단말이 기준한테 피드백을 주면 기지국은 그 매트릭스에 맞춰서 내리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은 그 부분 설명되어 있고요. 그 실제 저희가 테스트 셋업한 부분은 저희가 기지국 장비 그 다음에 페이딩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개가 기지국 장비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OTL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인버스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 페이딩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 지금 다 원래 다운링크 안테나가 여러 개 멀티로 되어 있죠. 멀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아이솔레이션이 가장 좋은 안테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안테나 개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실제 저희가 4x5 기준에서는 안테나를 4개만 사용하게 됩니다. 네, 테스트 프로시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 단말이 안테나끼리 섞이는 신호를 측정하려면 레퍼런스 신호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신호가 A번 안테나에서 나왔는지 B번 안테나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5G 기지국에 있는 싱크 신호를 쏩니다. 쏘면 단말은 그 매트랩을 통해서 이 싱크 신호의 그 동기화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신호가 A 안테나에서 나왔는지 B 안테나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안테나별로 A, B가 수신단에 있을 때 A가 받은 페이즈와 B가 받은 페이즈를 비교해서 페이즈 옵셋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캘을 하는 과정은 여기 DL1에서 RX1, 2로 가는 신호를 비교하고 DL2에서 1, 2로 가는 신호를 비교하고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DL1에서 RX1, 2에 가는 절대적인 페이즈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대신 상당히 번거로운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쐈을 때 RX1, 2에서 신호를 측정한 다음에 페이즈가 얼마인지 레벨이 얼마인지 측정해야 되고 DL2에서도 쏜 다음에 RX1, 2에 입력되는 레벨과 페이즈를 측정해야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 해서 인버스 매트리스를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고요. 실제 지금 논문으로 쓰이고 있는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실제 다운링크 신호를 기지국에서 쐈을 때 이 PBCH라는 신호가 이제 싱크 신호 안에 들어 있거든요. 얘는 지금 대부분 QPSK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QPSK는 파장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들어가겠죠. 그럼 RX1에서 2에서 측정이 될 텐데 벡터 신호는 여기서 절대적인 페이즈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X1에서 측정한 거 RX2에서 동시에 EQ를 캡처를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차이 값을 구합니다. 지금 안테나 두 개이기 때문에
옵셋 값은 하나가 생기겠죠. 만약에 4개가 되면 3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페이지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는 페이지 트러징이 얼마고 레벨이 얼마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측정할 때 그럼 대부분 신호가 벡터가 그 페이지가 딱 0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치를 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신호의 싱크입니다. 내가 기지국에서 프레임이 뭐 10ms 단위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가 측정을 했을 때 딱 0ms부터 시작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단말 쪽에서는 이 싱크를 잡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싱크를 잡은 다음에 아까 벡터 있는 PBCH, QPSK에 있는 PBCH를 분석을 합니다. 해서 그러면 QPSK가 몇 도가 틀어졌는지는 상대치로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아까 네트워크 아날리즈 쓰는 방법, 그 다음에 VSG, VSL을 써서 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캘은 됐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저희가 인버스 매트리스 만들 때 여기서 섞이는 2개의 신호를 빼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이 단말의 안테나의 성능을 측정하는 거지 이 인버스 매트리스만 빼면 아예 그냥 정적인 상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테나를 변경하면서 스루풋을 측정한다고 쳤을 때는 이 R1, RX2에 있는 이 안테나 팩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테나 RX1, RX2에 있는 안테나 게인을 측정한 다음에 저희가 인버스 매트리스를 구한 값에서 안테나 팩터를 빼줍니다. 빼주면 만약에 빼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A에서 C 이렇게 이렇게 송신 포인트는 이쪽 포인트 A고 수신 포인트는 포인트 C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인버스 매트리스로 사라져 버리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안테나 성능을 본다고 했습니다. RX1하고 RX2의 안테나 게인을 측정한 다음에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보상값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네트워크에서는 에라 정정 과정이 HARQ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수신단에서 봤는데 에러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재요청하는 ARQ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CRC라고 해서 한 방향으로 에러 컬렉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수신한 데이터가 에러가 났을 때 에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걸 저희가 CRC 쪽에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데 CRC는 에러를 보정하는데 좀 도움을 되는 알고리즘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얘가 에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한 과정은 패시브 안테나이기 때문에 모뎀처럼 단말기처럼 실제 내가 에러가 생겼으니 다시 보내줘 이런 과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고요. 수신단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수 있는 방법인 CRC만 가지고 저희가 스루풋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CRC는 실제 요거는 5G 스펙에 있는 부분인데 트랜스포트 블럭이라고 해서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실제 쓰는 데이터가 있고 맨 끝에 CRC가 하나 붙습니다. 그러면 얘로 에러가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TBS 블럭은 또 다시 나눠서 코드 블럭 1, 2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나눠지는 이유는 채널 환경에 따라서 모듈레이션이나 코딩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제가 있는 뭐 환경이 너무 이쪽 시간에 이쪽 주파수 대역에는 환경이 좋아서 뭐 64칸을 보내겠다. 그럼 여기는 64칸으로 코딩이 되고 여기는 뭐 16칸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채널 환경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을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마이모에서는 실제 필드에서도 약간의 인버스 매트리스를 단말이 구한 다음에 기지국에 던져주고 그러면 그 던져준 방법으로 기지국에 신호를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프리코딩입니다. 지금 안테나 1, 2, 3, 4가 있을 텐데 그럼 안테나 1, 2, 3, 4를 구분하는 기준은 프리코딩이라는 걸 입혀가지고 이건 안테나 1번 신호다, 2번 신호다 이런 식으로 매깁니다. 그러면 수신단에서 얘의 신호를 분리한 다음에 인버스 매트리스를 단말이 피드백한 것처럼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이모 스루풋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필드 내용이라서. 그럼 스루풋을 어떻게 재느냐? 저희가 5G 모델이 있는 매트랩 소스를 썼었고요. 지금 이 매트랩 측정 화면입니다. 저희가 쓴 방법은 아까 인버스 매트리스를 구한 다음에 그 인버스 매트리스와 그다음에 안테나 팩터를 더한 값에다가 스루풋을 측정해야 되는데 CRC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보시면 각 TBS별로 에러가 얼마씩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쭉 분석한 화면이고요. 실제 마지막 결론은 하나씩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아까 뭐 RC 챔버니, 엠팩 챔버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해봤던 부분은 레디에이티드 스테이지에서 RTS 챔버 방식을 썼고, 그 다음에 마이모 쪽에 뭐 경로를 더 주느냐 아니면 경로를 없애느냐, 두 가지 방법 중에 저희는 경로를 없애는, 안테나끼리 섞이는 경로가 없애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요걸 8x8까지는 해봤는데요. 지금 그림은 4개만 했습니다. 다운링크로 내려오는 모든 간섭 신호들을 저희가 인버스 매트리스를 구하면 실제 케이블을 다이렉트로 연결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썼었고, 스루풋은 단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CRC 체크하는 방법으로 스루풋을 측정해서, 패시브 안테나만 가지고 스루풋을 측정하는 건 원래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과제를 한번 하면서 이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채널 매트릭스나 안테나 팩터에 대한 스루풋 값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쌓은 다음에 AI를 적용하는 부분도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마이모 안테나가 지금 현재까지는 4개까지만 단말기에 들어있는데 8개까지 해서 저희가 뭐 손을 감싸면서 생기는 디센스나 이런 것도 커버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테나 좀 더 많아지면 스루풋도 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 2가지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요 마지막 장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 기존 장비가 돼 있는데 솔직히 SGS, 벡터 시그젠과 벡터 시그널 알라이저를 쓸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게 4개의 포트를 싱크를 맞춰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단품의 SG나 단품의 SA가 포트별로 싱크가 맞추려면 상당히 고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구성이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이건 기지국 장비인데 요거는 8개까지 18포트까지 싱크를 맞춰서 시그널을 생성할 수 있고 캡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가 필요하시다면 이런 쓰고 계신 VSG, VSA도 좋지만 요게 더 효과적이고 결론도 빨리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제가 전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